안녕하세요. 오늘쌤입니다. 정보처리 기사 실기 문제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주어진 코드는 자바고요. 프로그램의 코드를 보니까 포문이라는 큰 덩어리가 하나 있고 그 안에 트라이 캐치문이 들어있네요. 이렇게.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문제는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그 흐름만 잘 파악하고 계신다면은 크게 어려움 없이 결과값을 산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네요. 각 문장을 하나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라는 배열 하나를 선언을 하고 정수형 배열이죠. 요 안에 1, 2, 4, 6, 8이라는 값을 집어넣었네요. 그리고 역시 정수형 변수 K 하나를 선언해서 초기값을 0으로 줬네요. 그렇죠? 이 두 문장이에요. 자, 그리고 보니까 포문이 나왔어요. 포문이 나왔는데 I 값의 출발 지점이 어디예요? A의 랭스 마이너스 1이니까 총 지금 A라는 배열의 개수는 5개인데 거기서 하나를 뺀 거죠. 그러니까 I 값은 4가 되겠죠. 4부터 0보다 크거나 같은 동안에 I 마이너스니까 얘는 4, 3, 2, 1, 0 이렇게 5번 반복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포문 안으로 딱 진입을 했어요. 그랬더니 트라이 캐치문이 딱 서 있네요. 자, 트라이 캐치문에 대해서 잠깐만 개념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트라이 캐치문을 쓰는 이유가 뭐죠? 오류가 발생할 것을 예측해 가지고 프로그램의 비정상적인 종료를 미리 대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이제 트라이 캐치문을 쓰게 되는데 트라이 캐치문의 구문 자체가 이렇게 트라이를 쓰고 이렇게 블럭을 주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제 캐치를 이렇게 쓰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쓰고 또 캐치 블럭을 만들고 또 필요하다면 또 캐치 블럭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써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트라이 캐치문이 만들어지는데 보통 이 트라이 캐치문에서 이 트라이 블럭에는 오류가 예측되는 코드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렇죠? 오류 예측 코드를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서 만약 에러가 발생했을 때 자바 버추얼 머신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오류에 대한 클래스를 미리 정의해 놨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클래스에서 발생한 오류에 적합한 인스턴스를 만들어 주게 되면은 그 인스턴스하고 여기에 있는 참조 변수 2하고 비교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같은 자료형일 경우에 여기서 같은 자료형이란 얘기는 같은 클래스란 얘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클래스라는 것은 사용자 입장에서 볼 때는 사용자 정의 자료형이잖아요. 그래서 둘 다 똑같은 클래스, 즉 똑같은 자료형을 갖고 있다면은 그 캐치 블럭 안에 있는 문장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이상하게 종료되는 걸 미리 막고 우아하게 종료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리고 계속 진행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제 이 캐치문에 맞는 참조 변수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럴 경우에는 실행하지 않고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런 형태가 트라이 캐치문의 기본적인 형식이고요. 사용 방법이죠. 그리고 지금 이번 예제 같은 경우는 여기를 전부 다 지금 포문으로 이렇게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렇죠. 포문으로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바로 이랬을 때 어떻게 제어의 흐름이 이동하는지 요걸 지금 물어보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죠. 그렇죠. 자, 일단 트라이 캐치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덧붙여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이렇게 예외가 있잖아요. 예외. 예외라는 것을 여러분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이 예외. 보통 에러와 예외가 있어요. 보통 여러분 보시면은 에러라는 것은 프로그램에
코드로 수습할 수 없는 형태의 심각한 오류를 보통 에러라고 얘기를 하고, 예외는 프로그램의 코드 가지고 수습 가능한 미약한 오류들, 이런 것들은 보통 예외로 만들어서 처리를 하게 돼 있어요. 수습 가능한 이 미약한 오류들은 그 예외 클래스를 만들어서 적절하게 프로그램이 비정상적인 종료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자바에서는 제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예외가 4가지 정도가 있는데, 특히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은 즉 입출력에 대한 예외 또는 클래스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예외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보통 이 런타임 예외가 보통 나오죠. 런타임 예외. 그래서 이 런타임 예외라는 것은 프로그램이 실행하는 도중에 예외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고, 우리가 이 4가지 정도의 예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시험을 보시려면은요. 특히 그 중에서 이제 2가지 정도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정리를 하는 거니까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가장 우리가 이제 많이 접하는 게 이제 이 산술 예외죠. 즉 0으로 정수를 0으로 나눌 때 생기는 예외. 그쵸?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간에 캐스팅을 할 때 또 예외가 발생할 수 있어요. 전혀 다른 클래스 간에 형변환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형변환이 일어나는데 전혀 다른, 그러니까 상속을 받거나 이랬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자기 자신과 관련이 없는 그런 클래스 간에 형변환이 일어날 때 생기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생기는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이 있고요. 이 영어 의미를 여러분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널 포인트 익셉션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참조 변수가 있잖아요. 이 참조 변수가 있는데 이 참조 변수가 비어 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얘를 통해서 다른 걸 또 참조하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프로그래머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럴 때 이제 널 포인트 익셉션이라는 예외가 발생이 되고요. 배열의 범위를 벗어나서 참조하려고 할 때, 그렇죠? 참조하려고 할 때 발생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요 4가지 정도만 여러분이 좀 알고 계시면은 특별히 시험을 볼 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정도만 꼭 공부하실 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예외에 대한 설명도 말씀드렸고요. 이제 직접 프로그램을 따라가 보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을 보시면은요, 이제 먼저 트라이 캐치문이 있고요. 그렇죠? 트라이 캐치문이 이렇게 있고, 이 트라이 문 안에 예외가 의심되는 문장이 여기 들어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캐치문에 보게 되면은 각각 참조 변수 2가 이렇게 있는데, 요 2는 2로 써도 되고 K로 써도 되고 다른 의미의 변수명을 써주면 되고, 중요한 건 이 부분이죠. 그렇죠? 예외가 발생이 되었을 때 그 예외에서 자바 버추얼 머신이 그 예외에 적합한 클래스를 이용해서 인스턴스를 만들어주고, 그 인스턴스와 참조 변수 2를 비교한다. 이 말씀 드렸어요. 바로 그런 형식으로 지금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i를 2로 나누어서 그 나머지를 k 값에 집어넣으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i 값은 4가 될 거고, 그렇죠? 그 값을 2로 나눈 나머지를 넣으라고 했으니까 k 값은 0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k 값으로 a의 i번째 인덱스에 있는 값을 나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얘가 i니까 a의 4번째에 있는 값을 0으로 나누라는 얘기잖아요. 이 8을 0으로 나누라고 했어요. 0으로 나누게 되면은 정수 연산에서 0으로 나누는 것은 예외가 발생하죠. 그렇죠?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불능이라고 배웠죠. 불능. 할 수 없다 해서 불능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렇듯이 얘는 당연히 예외가 발생하게 되고, 이 예외가 발생하는 순간 이제 제어의 흐름이 바꿔지는 거죠. 어디로 가요? 캐치문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발생한 오류와 동일한
이 캐치문 블럭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거고, 그 블럭이 바로 요 아래에 있는 거죠. 연산의 예외가 발생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떡한다? 그 안에 있는 블럭을 실행한다. 그러니까 A가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A가 출력이 될 거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의 캐치문 블럭에 만나서 거기서 처리하고 나면 밑에 있는 캐치문은 다 무시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밖으로 이렇게 뛰쳐나오겠죠. 근데 현재 어떻게 됐죠? 아직 포문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포문 바깥으로 빠져나온 거 아닙니다. 요거 조심하세요. 자,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이번에는 I 값이 하나가 감소되니까 I가 이번에는 3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블럭 안으로 들어오겠죠. 다시 2로 나누라 그랬어요. 나머지를 K에 넣으라고 했으니까 K가 이제 얼마가 돼요? K는 이번에는 1이 되겠죠. 그렇죠? K가 1이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1분의 A의 세 번째 있는 값. 그러니까 6이 되겠죠. 여기가 0, 1, 2, 3, 4니까. 그렇죠? 자, 1분의 6 했어요. 결과가 6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그대로 그냥 인수하면 돼요. 인수하고 이번에는 에러가 발생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6을 인수하고 캐치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또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다시 또 올라갑니다. 여기로. 그렇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I가 하나 감소했으니까 2가 되겠죠? 다시 얘를 2로 나누어서 나머지를 넣으라고 하니까 K 값은 또 0이 되죠. 0으로 A의 두 번째에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4를 0으로 나누니까 역시 얘도 오류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아까와 똑같이 그 바로 밑에 있는 이 캐치문으로 가서 또 A를 출력하겠죠. 이렇게. 그리고 어떡한다? 캐치문 블럭을 빠져나와서 포문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간다고 했어요. 요거 조심하시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I가 1이 되고 역시 나눈 나머지로 나머지 값을 K에 들어가서 얘가 1이 되는 거고, 이번에는 A의 I 값을 1로 나누는 거니까 2를 1로 나눈 거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얘는 그대로 출력이 될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I가 0인 경우는 역시 2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기 때문에 또 K값이 0이 되는 거고, 2를 0으로 나누니까 다시 오류가 발생해서 또 아까처럼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올 거고, 여기서 다시 값을 출력하니까 A가 출력이 될 거고, 그리고 다시 캐치문 바깥으로 나와서 또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미 I 값은 빼게 되면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이 포문의 조건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포문 바깥으로 여기서 이제 끝나서 나오는 거죠. 다 이제 마쳤어요. 그래서 끝나서 이쪽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던 문장이 뭐예요? 이 값을 출력해라. 그리고 줄바꿈해라. 그러니까 실제 커서는 뭐 이렇게 놓여지겠지만 뭐 요거는 뭐 중요하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결과가 A6, A2, A 알파벳 E 대문자 이렇게 출력이 될 거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 문제는 특이하게 포문 안에 트라이 캐치문이 들어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 여러분이 실수하기 십상인 그런 문제예요. 문제의 결과값을 꺼내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로직이, 알고리즘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정확히 알고 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랫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